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입학처장 이혜영입니다. 오늘 광운대학교와 또 광운대학교 입시 전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요즘 공부하시느라 또 진로 고민하시느라 많이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광운대학교 또 광운대학교 입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학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광운대학교는 창의, 소통,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934년에 조선 무선 강습소로 시작이 되었고요. 1987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을 하고 1988년부터 지금의 광운대학교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CT 인재 육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도 선정이 되고 또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학생 창업 지원을 위해서 또 학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의 위치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광운대학교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교통 거점에서 40분 이내로 오실 수 있고 또 GTX가 개통이 되면 강남권으로도 빨리 접근하실 수 있고 또 셔틀버스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5년 정도 광운대학교는 학교 시설과 또 교육 환경 면에서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시는 80주년 기념관과 광운 스퀘어입니다. 한번 모습을 보시겠어요? 네, 광운 스퀘어의 모습이고요. 또 80주년 기념관의 모습입니다. 80주년 기념관에는 최첨단 중앙도서관과 또 최첨단 강의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쾌적하고 또 최첨단의 그런 환경에서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중앙도서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빗솔제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건립이 돼서 상당히 새 기숙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멀리서 광운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건립을 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쾌적하게 또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아주 즐겁게 기숙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광운대학교는 아이스 링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링크장이 있는 서울 시내 대학은 2군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광운대에 오셔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해문화예술관 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노천극장 모습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 선정이 돼서 100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캠퍼스타운 보시고요. 기숙사, 아이스링크, 중앙도서관 보실 수 있고 노천극장, 동해문화예술관. 네, 학교 전반적으로 한번 휙 둘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의 비전은 창의와 소통 그리고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참과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참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참 인간상을 정립하여 교육하는 걸 의미하고요. 또 빛은 참을 전파하고 국가와
또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운대의 교육 목표는 넓게 배우고 깊게 탐구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참빛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광운대의 핵심 인재상을 말씀을 드린다면 미래를 열어가는 참빛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학교에서 학사 제도로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연계 전공입니다. 광운대학교는 29개의 학과가 있고요. 여기에 주전공이 있다면 이 학과들이 융복합으로 연계를 해서 연계 전공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연계 전공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장에 주전공과 함께 이 연계 전공이 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학생들이 이 융복합적인 연계 전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왼쪽 중앙에 보시면 금융공학 및 핀테크 연계 전공이라고 나오죠. 예를 들면 그래서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수학과 컴퓨터정보공학부가 연계를 해서 이제 해당되는 이제 과목들을 듣게 되면 이 금융공학 및 핀테크 연계 전공 이수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유망한 여러분들이 인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연계 전공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 빅데이터 부분도 학생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연계 전공 중에 하나이고요. 또 AI 융합 연계 전공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려 5개 학과가 연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 쪽에서도 많은 연계 전공이 있고요. 경찰학, 범죄학 연계 전공, 또 소프트웨어 학부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연계되어 있는 실감 미디어 연계 전공도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 금융, 스포츠 빅데이터 등의 연계 전공이 있고 이러한 연계 전공을 이수하고 또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환학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 28개국의 176개교와 교류해서 외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환학생도 하고 해외 현장학습 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다양한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감소했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 더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쌓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 장학금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광운대학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이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새로 건립된 빗솔제 기숙사가 약 10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에서 또 활발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창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광운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창업을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와 또 설비들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레이저 커팅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가 여러분의 창업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기본적인 프로그램부터 또 심화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취업 박람회, 또 현장 견학, 현장 방문, 특강, 또 직무별 취업 스터디, 면접 클리닉 등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KWIPP 공동훈련센터 운영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학습 병행제라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또 2학기 때 수업을 하면서 또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이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도 없고 급여도 없고 그렇게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실무 기반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에 진출할 때 이른바 요즘 가장 각광받는다고 하는 경력 있는 신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인데요. 아마 대학 생활을 꿈꾸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 알림이 입학전형 홍보대사, 또 비마랑 홍보대사, 로봇 게임단, 또 학군단 등의 학생 자치 활동이 있고요. 이 학생 자치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비롯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동아리도 예술 분야, 문화 분야, 봉사, 체육, 학술 분야 여러 분야에서 53개의 중앙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같은 선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운대학교 동문들 몇 분만, 너무 많지만 몇 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상훈 대표입니다. 오상훈 대표는 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3년도에 교육용 코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 럭스 로봇을 창립을 하고 약 30개의 이걸 수출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둬서 젊은 기업가로 매우 촉망받는 그런 분이신데요. 구글에서 1,000억에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하고 지금 카카오와 손을 잡고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황성재 대표인데요. 황성재 대표는 그야말로 연쇄 창업러? 그래서 20여 개의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을 했고 또 3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계 최초로 또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그런 스타트업을 창립을 하신 분이시고요. 다음 이승우 대표인데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거나 또는 이용을 하셨을 중고나라의 대표이십니다. 2014년도에 중고나라를 설립을 하고 또 2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요. 벤처 캐피탈이 뽑은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 버는 중고나라가 될 수 있도록 참여형 거래 플랫폼 이거를 선보이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신종균 부회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 시리즈 개발을 총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애플에 스티브 잡스가 있다면 삼성에는 신종균 부회장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아주 큰 성과를 내신 분이시고요. 2015년에는 국내 연봉 순위에서 최고 순위인 제1등을 하셨다고 하고요. 갤럭시 S6를 공개한 그 삼성 갤럭시 언팩 2015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최고의 발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 모국어는 공학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신 저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광운대학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다음은 학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광운대학교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학과 또는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개의 학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과대학과 각 단과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운대학교가 조선 무선 강습소로 이제 출발을 했다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통신, 전자와 관련된 학과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는 전자정보공과대학처럼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학과들이 이렇게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로봇학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요즘 학생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인데요. 컴퓨터 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 학부, 정보융합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과대학은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또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가 있고요. 자연과학대학으로 수학과,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화학과, 스포츠융합과학과, 정보 콘텐츠학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야간학과는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직자 전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는 국어국문학과, 또 영어산업학과, 산업심리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있고요. 또 정책법학대학에는 국제학부, 행정학과, 자산관리학과, 법학부가 있습니다. 경영대학에는 경영학부와 국제통상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운대학교와 광운대학교 학사제도 그리고 광운대학교에 있는 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올해 광운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광운대학교 황수찬 입학사정관님께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운대학교 입학전형 안내를 맡은 입학사정관 황수찬입니다. 먼저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는 현재 정원 내 기준으로 수시 선발 비율을 62%에서 60%로 소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별 선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서류종합평가와 면접을 각각 70%와 30%로 보는 단계별 전형과 서류종합평가만 100%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교과 우수자 전형이 올해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게 되며 학교장 추천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논술우수자 전형 그리고 체육특기자 전형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학년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또한 올해 논술고사 전형에서는 학생부 반영 방법이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요. 논술고사가 70% 그리고 학생부가 30%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학생부 30% 안에서 원래는 교과가 80% 그리고 출결 봉사가 각각 10%씩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학생부 30% 안에 있는 교과 100%로 저희가 전부 교과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출결 및 봉사에서 많은 걱정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체육특기자 전형도 전형 요소가 반영 비율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기 실적이 60%가 들어가고 실기고사가 30% 그리고 학생부가 10%가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부 10%는 교과 90%와 출결 1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정원 내외 모집 인원은 총 1,886명입니다. 이 중에서 36%는 정시로 선발을 하고 있고 64% 정도를 수시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시 모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요약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저희 학교 수시 전형의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능 응시 여부와 수시 합격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형 요소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좀 더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면접을 보는 전형인 광운찬비 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고 면접 평가와 최종 합격자 발표 또한 수능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개 수시 기회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논술고사의 경우에는 자연계는 수능 이후인 11월 27일 그리고 인문계는 11월 28일에 저희가 논술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면접을 보는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이전인 11월 12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진행을 하고 면접이 없는 전형 그리고 논술고사 전형 같은 경우는 12월 16일에 저희가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류종합평가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는 4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 적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의 경우 25%를 차지하는데 학업 성취도 및 학업 발전성에 그리고 학업 성실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성적이 얼마나 좀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과목을 이제 버리거나 하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래 목표 및 준비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자기 주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교 생활을 능동적으로 해왔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공 적합성이 있습니다.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 탐구 역량과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공과 관련된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된 학과목들의 성적 및 그런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해서 깊고 넓은 활동을 얼마나 해왔는지가 이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충실도와 공동체 의식을 평가하는 인성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고 출결에 미인정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의 전반 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문항도 줄어들었고 좀 더 간소화돼서 부담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교육부 공통 문항입니다. 먼저 읽어드리자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익숙하지만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만의 자율문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항목별 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저희 주요 평가 요소, 4가지 평가 요소를 전부 다 엿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1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량에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나열식으로 쓰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느꼈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히 학업과 관련된 부분도 좋지만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써주면 아마 좋은 평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아무래도 조금 내가 그런 팀 프로젝트나 이런 데 단체 활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떻게 조직이 이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줬는지를 좀 더 이제 그 과정을 좀 더 깊게 좀 써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저희 자율문항인데 저희가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학교를 지원하는지 결국 지원 동기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 나갈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팁들을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잘 써주시면 평가에 좋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유사도 검색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표절사항을 확인한 다음 저희가 서류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꼭 표절이나 대리 작성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인어학 성적과 교회 수상 실적을 쓸 경우 서류평가에서 아예 불합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그런 이제 공인어학 성적이 아니더라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활동들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 같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게 된다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류평가에서 블라인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이나 실명 그리고 직장명을 쓰게 될 경우 평가에 또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해서 자기소개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접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운대학교는 제출 서류, 그러니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반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 면접이라든지 재신문 면접, 그리고 외국어 면접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면접 문항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위와 같이 좀 면접 예시 문항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학생마다 한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 문제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일단 예를 보시면 첫 번째처럼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활동이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답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이 이 활동을 진심으로 했는지 그리고 좀 더 어떤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이걸 배웠는지를 좀 더 깊게 저희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이제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본인의 학생부를 찬찬히 보면서 내가 이 활동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면접평가를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평가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 면접 대상자로 선발이 되시는데 이때 이제 안내문을 잘 보시고 저희 학교에 도착하시면 진행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면접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진행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면접위원들과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는 2대1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이 2분이 계시고 이제 학생 혼자 들어가서 약 10분간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서류평가와 마찬가지로 면접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실명이라든지 그런 블라인드에 위반되는 내용을 말하게 될 경우에는 인성평가 항목에서 감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서 그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좀 확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면접을 출석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 대학교에 와서 면접위원과 별도의 방에서 화상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만약에 확산이 더 된다면 그런 과정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대면 면접으로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면접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찬빛인재 전형의 면접평가 요소는 3가지입니다.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인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의 경우에는 40%를 차지하는데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의 타당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그리고 목표의식 및 자기개발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은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영역이고, 인성의 경우에는 20%로 적지만 면접 태도, 그리고 평가 서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과 인성은 저희가 평가 항목이 똑같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새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융합적 사고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핏 평가 항목만 보고서 학생이 이거 혹시 재신문 면접이 아닌가, 아니면 이제 코딩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보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확인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확인 면접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수인재 전형에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코딩을 해보거나 앱을 만들어 본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험,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한 그런 경험들의 함에 있어서 얼마나 좀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과거 경험을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수인재 전형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활동을 왜 했고 또 어떠한 결과를 낳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탐구해 보시면 면접 문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교 유형별 입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고교 유형이라고 뚜렷한 이제 합격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교 경쟁률과 평균 등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광운찬빛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9대1,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9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은 3등급 초반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0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내신은 광운찬빛인재 전형보다 조금 낮은 3등급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른교회 전형과 농어촌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모집 인원이 적은 관계로 경쟁률이 매년 바뀌고 내신 등급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희 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시 전형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광운찬빛인재 전형 자연계열 3개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저희 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대1을 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 모집 인원이 매우 적은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그리고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매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실 때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운찬빛인재 전형 인문계열의 3개년 경쟁률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독보적으로 좀 많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학과들은 10대1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 분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X축이 학생부 내신 등급이고 Y축이 서류 종합평가 점수,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의 점수입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내신 등급이 거의 1등급에 근접하더라도 서류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반면 내신 등급이 뭐 5등급, 6등급 정도 되는데도 서류적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학교가 이제 광운천비진제 전형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업 역량에만 포커싱하는 게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저희가 정성 평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내신 등급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발 방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전년도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없고 학교장 추천서는 꼭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계 같은 경우는 10대 1 정도의 경쟁률 그리고 2등급 초반대의 내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5대 1의 경쟁률 그리고 3등급 초반대의 평균 내신을 기록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 영, 수, 과 이렇게 4과목에 대해서 학생이 들은 모든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 영, 수, 사 이렇게 4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수한 모든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학교는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 교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3개년 경쟁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는 매년 좀 많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대 1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유난히 경쟁률이 5대 1 정도로 낮았지만 평균적으로는 10대 1 그 언저리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년 평균 등급을 보시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 보통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까지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 같은 경우도 재작년과 3년 전에는 2등급 초반대 이제 성적을 보였지만 전년도의 경우에는 약간 점수대가 낮아져서 3등급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같은 경우는 학생부 30% 그리고 논술 70%로 반영이 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수시 모든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부 30%는 전부 다 교과 성적이 100%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35대 1 정도를 기록을 했으며 평균 내신은 4.5등급 정도였습니다. 입시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3등급대, 4등급대, 그리고 5등급대에서 지원자의 대부분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4등급대가 33%가 지원을 하고 45% 정도가 합격을 한 정도로 많은 이제 지원율과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등급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28%나 지원을 하고 합격도 22%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6등급 아래로 가면 합격률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우수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기출문제 및 해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최근 7개년간의 기출문제 및 해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 된 해설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가이드북과 안내 영상까지도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홈페이지 및 광운대학교 유튜브를 들어오시면 저렇게 전년도 실제로 기출 출제위원이 와서 해설 영상을 찍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입학처 직원이 나와서 전형 및 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안내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준비를 위해서 저희 학교는 매년 모의 논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논술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11일부터 신청 접수 및 모의 논술에 응시를 하게 될 겁니다. 모의 논술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먼 학생들이라도 응시를 할 수 있고 또한 선착순 1000명에 한해서 채점 및 첨삭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고 응시하셔서 실제 논술 외에 이제 많은 좀 팁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두 문제 안에 작은 5개의 소문제가 5개 정도의 소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통합평가형 논술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운대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회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학과별 입시 결과나 정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 등은 입학 홈페이지 및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